일단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드릴 말씀, 여러 가지 방정식 중에서 여태까지 중학교 1학년 때에 이제 사실 여러분들, 방정식이라는 거는 언제 처음 배워요? 진짜로? 아닐걸? 잘 생각해봐. 언제 처음 배울 것 같아? 잘 생각해봐. 언제 배울 것 같아? 너네들이 식을 세워서 값을 구하기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사실 방정식을 배운 거나 마찬가지긴 해.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거꾸로 구하기라는 그 단어를 들어본 게 언제야? 초등학교 4학년 때인 거 아닌가? 3학년? 4학년? 뭐 그쯤? 그치? 아닌가? 어? 내가 꾸루꾸루라 그랬니? 저런 거꾸로 구하기. 예. 내가 혹시 발음이 그렇게 구렸니? 눈 수술을 했는데 혀가 고장이 났나? 왜 그러지? 거꾸로 구하기라는 걸 초등학교 때 아마 대부분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거꾸로 구하기 그딴 걸로 하시면 그걸 초등학교 과정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 초등학교 교과서 누가 만들게 해요? 자, 1. 초등학교 선생님. 2. 대학교 교수님. 네. 대학교 교수가 책을 만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아가들한테 필요한 게 어떤 건지를 몰라요. 말도 안, 솔직히 거꾸로 가기라는 게 니네들 이제 배워서 알잖아요. 없잖아요. 거꾸로 가기 어딨어요. 그런 게 어딨어. 거꾸로 구하기 같은 개념은 없잖아요. 근데 그 거꾸로 구하기라는 걸 배우면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미 방정식을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5학년 과정에서부터 복잡한 시계계산이라는 게 들어가면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혼합되고 그러면서부터 사실 식세우기라는 게 실생활 적용 문제라는 게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사실은 방정식이 시작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교과과정상에서는 실제로 그 부분을 초등방정식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러면은 1차 방정식의 가장 기본적인 해법이 뭐였죠? 어떤 방정식이든 대입해서 값이 나오는 건 맞긴 하는데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대입해서 어떤 값을 대입해야 될지 감이 안 오는 그런 문제들이 나오잖아요. 2차 방정식부터는. 그러니까 그걸 먼저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대입한다라는 것 말고 대입해서 나오는 값은 당연히 해가 되지만 그거 말고 그냥 애초에 식을 정리해서 값을 구하는 과정 중에 1차 방정식에서 가장 필요한 과정이 뭐예요? 제일 핵심. 뭐냐? AX는 B죠. 그죠? 좌변에 있는, 그러니까 X, 문자가 들어가 있는, 미지수가 들어가 있는 모든 항을 한쪽으로 몰아넣고 그 미지수가 들어가 있지 않은 다른 항을 반대편으로, 즉 상수항 같은 걸 반대편으로 넣어서 AX는 B 형태로 정리를 하고 그 후에 X라는 값이 A분의 B다 라고 하면 물론 당연히 A가 0이 아니어야겠죠. A는 0이 아니어야겠죠. 만약에 여기서 만약에 A가 0이라고 한다면 어떤 값이 나온다? A가 0이면 B가 0이면 항등식이 되고 이걸 해가 무수히 많아요 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B가 0이 아니면 얘는 그냥 해가 없다고 이야기하죠. 아직도 가끔 이제 부정불능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부정불능 그런 건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솔직히 중요한 포인트는 뭐야? 1차 방정식의 기본적인 풀이 방법은 뭐였다? 식을 정리하는 거였다. 그러면 2차 방정식의 가장 기본적인 해법은 무엇이죠? 2차 방정식의 가장 키가 되는 포인트는 뭐죠? 근해공식 말고요. 를 통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는 거죠? 2차 방정식의 가장 기본적인 꼴은 AB가 0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A가 0이거나 또는 B가 0이어야 한다 라는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풀이 개념이죠. 이렇게 A, B는 0이다 형태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뭘 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인수분해를 하는 거고, 그 인수분해가 어려울 때는 강제로 식을 인수분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해를 구하는 그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해서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결론이 뭐예요? 이제 근의 공식을 이용하고. 그죠? 이게 2차 방정식의 기본적인 풀이었어요. 자, 그럼 2차 방정식에서 기억 안 날까봐 다시 한번 가볍게 하나 더 가자면. 그 근의 공식이라고 하는 애가, x라는 애가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죠. 얘를 뭐라고 부른다? 얘를 뭐라고 부른다? 루트 안에 있는 쟤를 뭐라고 부른다? 판별식이라고 부른다. 판별식이라는 애가 바로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여기서 참고 짝수 판별식이라고 하는 애는 짝수 근의 공식에 들어가는 그 근호 안에 들어가 있는 b'의 제곱 마이너스 ac라고 하는 애가 짝수 판별식이라고 해요. 자, 그럼 이렇게 판별식이라는 개념에서 판별식에 따라 뭐가 되죠?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뭘 가지고? 실근을 갖고.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뭘 갖는다? 허근을 갖는다. 단 조건은 뭐일 때? 여기서 A와 B와 C가 실수라는 가정하에, 실수이고 A가 0이 아니라는 가정하에서 실근과 허근을 갖죠. 자, 더 구체적으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D가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 D가 0이 판별식이 0이면 서로 같은 두 실근, 다른 말로 중근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허근이라고 한다 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고차 방정식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 차 방정식 그 위에 있는 과정,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등등등등을 이제 고차 방정식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고차 방정식, 자, 1차 방정식에서는 고유한 풀이 방법이 있었어요. 뭐예요? AX는 B 형태로 정리하는 게 고유한 풀이 방법이었어요. 그러면 2차 방정식의 고유한 풀이 방법은 뭐였어요? 식을 정리해서 덩어리로 나누는 게 가장 기본적인 과정이었어요. 그러면 고차 방정식, 3차 방정식 또는 4차 방정식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해법은 뭘까요? 전에 얘기했죠? 이거 뭐라고요? 고차 방정식은 고유한 해법 같은 거 없습니다. 적어 있는 걸 그대로 가져와요. 예를 들어 3차식이라고 되어 있는 3차식은 0이라고 되어 있는 3차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이 식을 어떻게 변형을 해서 1차식과 2차식의 곱 형태로 정리를 해서 그래서 이 1차식의 성질 그대로 저 2차식의 성질 그대로를 가져간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확인? 그렇기 때문에 2차식의 성질 그대로 가져간대요. 내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썼어요. 뭐까지 썼어요? 판별식까지 썼어요. 그럼 결국엔 뭔 말이야? 판별식 짝수, 그러니까 뭐야? 2차 방정식에서 써먹는 그 판별식을 어디서도 써먹을 수 있다? 3차 방정식에서 써먹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두 번째, 또 다른 가정. 만약에 이 두 번째. 그럼 이번엔 4차식 같은 경우에도 고유한 풀이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고. 그럼 어떻게 바꾸라고요? 얘는 그럼 2차식 되겠죠. 2차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서 이 각각의 고유한 또 다른 풀이 과정이 생길 거다. 너 한 번만 더 입 그렇게 내 입 크기 자랑하면은 거기다가 분필 던질 거야. 입 가리고 하품해. 어디서 버릇, 너무 매너가 없잖아, 그거는. 버릇이나 예의가 아니라 매너가 없잖아.
야, 나도 막 가끔 막 하품 나오고 피곤하고 뭐 하면 나도 돌려서 하품하고 뭐 하고 하는데 나도 니들 앞에서 입 쩍쩍 벌려대면서 막 이렇게 콧구멍 벌렁벌렁거리면서 이렇게 하품하면은 보기 좋냐? 그럴 거면 아예 트림도 하고 방귀도 뻥뻥 끼고 껴대고 막 이빨 후벼 까고 막 이게 별 더러운 거 다 하지 그냥. 매너잖아, 매너. 매너 좀 지켜줘. 자. 그래서 고차방정식은 고유한 법, 고유한 그 다른 특이한 고유한 성질이 없다이니까 결국엔 저 위에 앞에 있는 걸 그대로 가져오기 위해서 어떤 거?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건 뭐예요? 인수분해죠. 그 인수분해를 할 때 어떤 걸 제일 많이 써먹어요? 2차 방정식까지는 사실은 근해 공식을 쓰기 전에 곱셈 공식,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의 인수분해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 가장 많이 쓸 것 같아? 뭘 제일 많이 쓰죠? 뭐? 인수정리 쓰죠. 그죠? 그 인수정리라고 하는 애가 뭐였지? 알파를 대입하면 0이 나오는 거였죠. 그 알파라는 건 뭐였지? 이거 까먹었으면 가만 안 냅둘 거야. 최고차의 예. 개수의 조금 더 큰. 최고창의 개수의 뭐라 쓰는 거야? 약수죠. 분해? 글씨 크기. 너무 불편해. 공간이 너무 불편해. 최고차항 개수의 약수. 분해. 상수항의 약수. 이렇게 되죠. 앞에 당연히 플러스 마이너스 들어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숫자의 약수가 되는 시작인 누구? 1부터 그 다음 마이너스 1, 그 다음 그 기타 등등 여러 가지들을 넣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 인수분해입니다. 자, 일단은 요걸 이용해서 한번 좀 확인을 해보죠. 자, 이게 1번이에요. 어디 몇 페이지에 있는? 115페이지에 있는. 115페이지 한번 걸게요. 이 정도는, 요거는 지워도 괜찮을까요? 1차 반응식, 2차 반응식 부분은? 1차 반응식, 2차 반응식 부분이랑, 요것도 지우고 나중에 다 싹 다시 써드릴게요. 못 쓰셨으면 영상을 참고하십시오. 영상은 오늘 밤에 마무리를 하고 올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첫 번째. 그 예제 1번에 있는 뭐라 되어 있니? 예제 1번에 되어 있는 1번식 x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은 0이래요. 자, 이거 인수분해 어떻게 해요? 공식을 써도 돼요. 어떤 공식이 있죠?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이라는 식은 a 마이너스 b 곱하기 a 제곱 플러스 ab 더하기 b 제곱이라는 식이 있죠. 이렇게 써도 돼요. 근데 굳이 그걸 안 써도 돼요. 인수분해 공식 자체는 사실 인수분해 단원을 넘어간 이후부터는 쓸 일이 없기는 해요. 중학교 과정의 인수분해 공식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사실은 그 이후 공식은 상관이 없습니다. 뭐만 할 줄 알면, 인수정리만 할 줄 알면, 또 뭐 할 줄 알면? 뭐였죠? 조립제법만 할 줄 알면. 일주일 만에 수업을 하니까 머리가 안 굴러가요. 일주일이 아니지. 시험 대비까지 하니까 한 달인가?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1, 3, 2, 1, 0에다가 누가 봐도 1 넣으면 될 것 같이 생겼다.
라고 해서 이제 인수정리 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뭐 x-1 곱하기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 요렇게 인수분해 하셔도 된다고요. 단 여기서 방정식을 풀어라 라고 했으니까 해를 직접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x는 뭐? x는 1 아니면 누구? 인수분해 돼야 안 돼? 안 되니까 뭐 해야 돼? 근해 공식 써야죠. 그죠? 고요한 풀이 없으니까. 자, 그러면 뭐 2분의 마이너스 1 얼마 루트 3i 이렇게 나올 수 있겠다. 3차 방정식이니까 해가 몇 개? 3개. 그럼 4차 방정식은 해가 몇 개일 거야? 4개. 5차 방정식은 해가 몇 개라고? 5개. 요새는 그렇게 표현을 안 하는데요. 뭐냐면 그 완전 제곱식 형태로 나와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인수분해를 했더니 이렇게 나오는 거 x-1의 세제곱은 0 이거 방정식의 해가 뭐일 것 같아? x는 1밖에 없잖아요. 그럼 해가 몇 개가 겹치는 거야? 3개가 다 겹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언제까지지? 공국의 정도 전이야. 7차 교육과정? 6차에서 7차 교육과정 끝말 요때까지는 뭐라고 불렀냐면 여기선 x는 1이요 라고 놓고 그냥 중근도 아니고 3중근 3개가 중근으로 겹쳐요 라는 표현을 썼었거든요. 이제 안 써요. 3중근이라고 4중근, 3중근, 5중근 뭐 이런 거는 아예 표현 자체가 사라져서 그냥 중근이라고 표현을 하거나 그냥 아예 안 쓰거나 둘 중에 하나를 씁니다. 이거는 학교 성향 혹은 교재 성향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그 시중 교재들 혹은 교과서에서 혹은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갔을 때 그 담당하신 선생님이 스타일에 따라서 이걸 중근에 써야 되느냐 안 써야 되느냐 결정되긴 합니다. 만 이제 3중근까지는 잘 안 쓰는 추세로 갔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2번도 갈게요. 자, 2번도 그럼 뭐가 돼요? 바로 얼마 넣으면 되는지 딱 보이죠? 얼마? 1 넣으면 되겠다. x세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이니까. 그죠? 그래서 1 집어넣으면은 여기서 또 뭐야? 3, 2, 1, 0에 대해서 1 집어넣어 주시면 인수분해가 될 거고 인수분해 하시면 x-1 곱하기 x제곱 더하기 x-1은 0이라는 식이 나올 테니 나오는 값은 뭐가 된다? x는 1 아니면 x는 2분의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5가 되겠다.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결국엔 뭘 확인해서 인수정리가 되는지를 확인해서 뭘 쓰면 되는 거다? 조립제법 쓰면 되는 거다. 인수정리를 이용한 조립제법.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조립제법. 언제까지? 안 될 때까지. 안 될 때가 언젠데요? 모든 거 다 넣어봐도 안 될 때. 근데 그건 너무 복잡하잖아. 3번은 건너겠습니다. 3번은 건널게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안 될 때까지라고 하는 그 경우가 너무 많아. 그러면 그게 정말 다 안 되는지 긴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반대로 특수한 형태를 기억하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즉, 첫 번째, 인수분해가 가능하면 뭘 써서? 인수정리를 써서 확인을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면 좀 특이한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해야 돼? 예를 들어 그럼 그 특이한 경우가 뭔지 구체적으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뭘 할 때? 공통 인수가 있는 게 아니라 공통 부분이 있을 때. 아우 글씨가 그냥 아주 그냥 자유분방하구나. 공통 부분이 있을 때 뭘 한다? 치환한다. 하지마! 하지마! 안 할 수 있는 건 간단한 형태 그런 거 있잖아요. 안 할 수 있는 건 하지 마세요.
근데 진짜 선생님 이런 것도 하지 안 하고 억지로 해야 되나요? 라고 할 정도로 복잡하면 해야지 당연히. 나도 그럴 땐 하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뭐 그 x제곱 이 나부랭이들 같은 경우를 라지 x로 치환 이걸 왜 해? 애초에 그냥 한 덩어리로 본 그 습관을 들이면 되잖아요. 그죠? 누가 나한테 질문을 어제 나한테 질문한 사람이 한 명밖에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제 나한테 미안하다 실문거로 가윤이가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예를 들어서 그걸 어떤 걸 전개하는데 이걸 어떻게 전개하는지 모르겠대 라고 하면서 x 그 a 세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a 6제곱 플러스 a 세제곱 더하기 1 이거 어떻게 해요? 라고 나한테 물어보는데 애초에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죠. 뭐를 하나의 덩어리로 생각하면 되니까 a 세제곱이라는 애를 하나의 덩어리로 생각하면 되니까 그럼 얘는 간단하게 a의 9제곱 마이너스 1이구나 라고 세제곱식을 이용해서 전개할 수 있잖아요. 그런 형태로 간단한 애들은 굳이 치환을 하지 않고 보는 시선을 키우셔야만 한다는 얘기예요. 치환하라고는 했는데 추천드리진 않아요. 자 그럼 세 번째 이제 뭐 할까요? 치환하는 애들 중에서도 특수한 애들이 있어요. 방금 전에 내가 치환하지 마! 라고 강조했던 거? 누구? 어디서? 보기차식에서. 보기차식은 이제 앞으로 치환하는 일 없습니다. 누가 그 어느 시중교재에서 라도 다 치환하라고 나와 있거든요. 치환하지 않습니다. 그냥 덩어리로 봅니다. 예를 들면 그거요. 1번이요. 2번에 1번 같은 경우 치환하지 않습니다. 공의의 번에 1번 보시면 x 4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2는 0이라고 하는 식을 굳이 치환을 해야 되냐고요. 안 해도 된다고요. 뭘? x제곱이라는 애를 하나의 덩어리로 생각한다면 그냥 정말 째로 x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걸로써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절대 치환하지 마세요. 저 진짜 원론적으로 보기차식의 기본적인 풀이 과정은 뭐냐면요. 이거의 가장 기본적인 풀이 과정은 사실 뭐냐면 x제곱이라고 하는 애는 알파와 베타가 나온다로 시작해요. 이게 사실 기본적인 폼이에요. 그래서 따라서 x라는 애는 뿔마 루트 알파 또 뿔마 루트 베타라고 나온다 라고 하는 게 보기차식의 가장 기본적인 성질이거든요. 여기 봐봐요. 알파와 베타로 정리를 하고요. 그러면 x제곱이라는 애가 뭐가 나와요? 1 아니면 2가 나오죠. 그러니까 x는 뭐가 나와요? 뿔마 1 그리고 뿔마 루트 2 이렇게 나와요 라고 정리가 되는 거죠. 다른 것들도 똑같습니다. 사실은 다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근해 공식을 써도 돼요. 어떤 경우에? 이거요, 이거. 봐봐. x 4제곱 더하기 2x제곱 더하기 4는 0이라는 이 식에서 사실은 그냥 인수분해를 그러니까 그냥 이거 x제곱은 어쩌고 라는 식을 구하기 위해서 근해 공식을 쓰셔도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배우지 않은 과정을 하나를 공정을 거쳐야 돼요. 뭐냐면 이중근호라는 걸 배우셔야 돼요. 봐봐. 예를 들어 x라는 값이 x제곱이라는 값이 뭐예요?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3i 나오거든. 그럼 x는 뭔데? 뿔마 루트 마이너스 1 뿔마 플러스 루트 3i 하나 그리고 뿔마 루트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 하나 이렇게 하면 이건 어떻게 정리할 건데요? 그치? 사실은 이게 맞아. 사실은 이렇게 해도 돼. 사실은 이걸 할 줄 알면 돼. 근데 못하잖아. 그죠? 못한다고.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되죠. 그래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뭘 이용한다? 얘는 그냥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방법이 되는 거예요. x제곱이라는 값이 알파와 베타라는 식으로.
x제곱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베타는 0으로 정리한다 라는 거 말고 두 번째는 그럼 뭐가 되는데? 제곱 빼기 제곱 형태로 만들어서 뭘로 만든다? 합차꼴로 인수분해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 예를 들어 어떤 거를? 그럼 그때의 기준이 되는 애가 누구? 4차와 항과 상수항을 기준으로 삼아서 완전제곱식을 만듭니다. 4차항과 가운데에 있는 차, 즉 4차항과 2차항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4차항과 상수항을 기준으로 완전제곱식을 만들어야 된다. 그럼 누구? 여기 누구? x 어디요? x 4제곱과 4라는 애를 기준으로 완전제곱식을 만들어준다. 어떻게 바꿔서? 여기에 4x제곱이라고 바꿔주고 여기에 그대로 마이너스 2x제곱이라고 바꿔서 요렇게 바꿔서 그죠? 이렇게 바꿔서 이걸 덩어리로 아 선생님 얘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돼요? 되잖아 그지? 뭐로 되는데? 우리는 이 방정식에서 2차 방정식 푸는 과정에서 뭐까지 다 했어? 실수 조건에서 근이 이제 굳이 개수가 유리수가 아니어도 되잖아. 그래서 x제곱 더하기 2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루트 2x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러면은 x제곱 플러스 루트 2x 더하기 2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루트 2x 더하기 2는 0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다시 근해공식을 써주시면 됩니다. 이 거지 같은 근해공식을 한 번 더 쓰시면 뭐죠? 쓰기 싫어. 자, x는 2분의 마이너스 루트 2 뿔마 루트 2 제곱하면 2에서 8 빼는 거죠. 얼마? 6i. 또 있죠? 2분의 루트 2 뿔마 루트 6i. 총 4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이거 4개를 아까 내가 계속 이거 뿔마 루트 알파, 뿔마 루트 베타 형태로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도 여기 2분의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6i 다음 2분의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루트 6i 말고 저 아래 보시면 2분의 루트 2 플러스 루트 6i와 2분의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6i가 있거든요. 이거 뿔마로 서로 같아요. 뿔마로 서로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항상 저게 기본이에요. 저 노란색이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합니다. 다음 마지막 3번은 그냥 가볍게 치환입니다. 근데 저 정도로 가벼운 식 같은 경우에 뭐라고 돼 있니? x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5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4는요. 라고 나와 있는 이 식에서 그냥 정말 다 뭐가 가능해요? 그냥 얘를 그냥 통째로 만약에 내가 치환했다 라고 치고 그냥 바로 이대로 덩어리 취급할 수 있죠. 어떻게?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과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으로 굳이 치환할 과정이 필요가 없죠. 그냥 치환했다 치고 이걸 덩어리 취급해서 상수만 잡으면 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x는 얼마? 4 아니면 마이너스 2. 4 아니면 마이너스 2. 여기는 얼마? 1 얼마? 루트 2i. 이렇게 4개 나오겠네요. 쉬다가 와갖고 심지어 시험기간 때문에 죽을 것 같았다가 확 풀어지는 상태로 오니까 그냥 아주 그냥 죽어나가는구나. 승훈아, 그 밑에 있는 거 안 건드리게 조심해서 리모컨만 좀 챙기셔서 바람 하나만 더 높여주시겠어요? 네. 온도 하나 더 낮춰주세요. 네. 오늘 습해가지고 더 졸린가 봐. 자, 일단 여기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 짧고 굵게 가자고요. 오늘 그렇게까지 많이 안 할게요. 수상 몇 개죠? 질문 많아? 숙제에 대해서 질문 많아? 아니면 교재 정리 안 끝난 거 있냐? 둘 다? 가미는? 이거 프린트 주는데 교재서 시윤이 프린트는? 아니, 교재는? 교재 정리 안 했어. 썩을. 야, 천천히 나가자. 내가 이번 주, 오늘, 거기까지만 가자. 3번만 원씩까지만 갈게. 숙제 진짜 조금 내줄게. 교재 정리하는 것 때문에. 대신에 이번 주 지나갔는데, 다음 주 월요일에 확인 띡 했는데 교재 정리 안 돼 있다라고 하면은 니네는 시험 기간 들어가기 전까지 10시야? 약속하는 거다? 시험기는 들어가기 전까지 11월까지 11월 중순까지 10시야? 초대할 거예요. 나 그만큼 기회를 한참 주는 거잖아. 저희 이번 주 일요일까지 끝내는 걸로 해서 다음 주 월요일날 검사를 했을 때 앞에 있는 교재가 딱 깔끔하게 끝나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한테 숙제 추가는 이번에 최대한 많이 추가하더라도 30문제에서 40문제 이내로 갈게요. 저 이 정도면 진짜 조금 내주는 거 아시죠? 이제 평소에 하는 양, 제 평소 행실에 비해서는 진짜 조금 내주잖아요. 그 대신에 이제 교재를 끝내라고 질문을 하고 미뤄놨다가 나중에 학원 가서 질문해야지 하지 말고 미리미리 좀 질문하시라고. 월요일까지 하면 또 미루다가 일요일날 또 하려고. 그거 일요일날 당일에 못 끝낼걸? 미리 해야 될걸? 오늘 숙제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고 그 프린트 정리하는 시간, 그 다음에 이제 그 교재 앞부분에 대해서 비어있는 거 정리하는 시간 에다가 수업 좀 진도 조금씩 나가는 것까지 해서 이번 주 다음 주 초반까지는 이렇게 진행을 할게요. 월요일날 와서 질문하는 걸로 마무리가 되면 인정. 월요일 등장하자마자 끝내왔다가 아니라 그때까지는 인정. 그 뒤는 노노. 자, 마지막 하나. 되게 특이한 식 하나 있죠. 되게 특이한 식 하나가 뭐였냐면 인수분해도 안 돼. 치환하기도 애매해.
근데 보기차식도 아니야. 바로 누구? 상반 방정식이야. 아, 글씨 꼬라지. 상반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글씨가 너무 자유분방. 제가 분필을 안 잡은 지 너무 오래됐나 봐요. 분필이 어색해요. 미쳐버리겠네. 그냥 갈게요. 글씨가 나아질 끼미가 안 보이네요. 방정식 같이 어디. 여기야? 다시 도전. 다시 하면 내 한계예요. 저 글씨를 못 써요.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 난 글씨를 못 써요. 나한테 글씨 잘 쓰라. 아이씨, 글씨 혼자 왜 또 튀어. 진짜. 그냥 대충 할게요. 글씨 꼬라지 보소. 자, 더 이상 못하겠어요. 자, 상반반정식이라는 게 뭐였죠? 어떤 형태로 나와 있는 거? ax 4제곱 더하기 bx 세제곱 더하기 c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a는 0이라고 되어 있는 거. 이거 여러분들 정리하시는 건 이미 배우셨어요. 어떻게 배우셨냐면 그 과정이 뭐였죠? 첫 번째? 첫 번째는 뭐? x 제곱으로 식을 나누고 그 다음에 뭐로? 개수가 같은 애를 항을 정리해서 차수 아니에요. 개수예요. 그 다음에 뭐? x 더하기 x분의 아니면 간혹 그러니까 이런 기타 등등등의 형태로 바꾸어 형태를 치환 해서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이제 진행을 하면 되는 게 원래 과정이에요. 뭐냐면 이거요. x 자 어디야? 3번 에 1번 누구? x 4제곱 더하기 7x 세제곱 더하기 14x제곱 더하기 7x 더하기 1은 0이라고 되어 있는 식에서 제일 처음에 뭐 하라고요? x제곱으로 식을 나누라고요. 저거 그냥 저 정석대로 그대로 가볼게요. 그럼 식 어떻게 돼? x제곱 더하기 7x 더하기 14 더하기 x분의 7 더하기 x제곱분의 1은 0이라는 식이 나와요. 다음 두 번째 뭐라고? 개수가 같은 한끼리 정리한다. 정리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형태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묶어주는 겁니다. 뭐 곱셈공식 변형을 이용해서. 제곱 묶으면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이 될 거고요. 둘 묶으면 7 곱하기 x 더하기 x분의 1 될 거고요. 여기 더하기 14는 0이 되는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이거는 이걸로 취급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중학교 3학년 1학기 과정에서 못 벗어난 거예요. 그러면 원래 어떻게 바꿔야 돼요? 그러면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 빼기 2 라고 해서 얘를 뒤로 넘기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식 얘는 그대로 내려오면 더하기 7 곱하기 x 더하기 x분의 1 여기에다가 더하기 10이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얘를 치환한다라고 했는데 아까 얘기했죠. 치환했다 치자고. 이 정도 덩어리쯤이야. 그럼 어떻게 바꿔요? x 더하기 x분의 1 플러스 3 곱하기 x 더하기 x분의 1 더하기 4. 이대로 끝내는 게 아니라 이제 마지막에 뭘 합니까?
괄호에다가 x를 곱합니다. 정리합니다. 자, 그러면 식 정리하시면 이제 어떻게 되죠? x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1 곱하기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1은 0이라는 식이 나와서 최종적으로 구하려는 답 x는 뭐가 나온다? x는 2분의 마이너스 3 뿔마 루트 5 또는 2분의 마이너스 2 뿔마 루트 3 이렇게 4개의 항이 나온다 라고 정리가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물어보자. 이거는 여러분들 처음에 배울 때 정석적으로 알려드리는 방법이고요. 항등식을 배운 여러분들한테는 사실은 한 가지 힌트가 더 있어요. 뭐냐면 이거. 우리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고 하는 식에 대하여 내 거니? 너 왜 핸드폰 들고 있냐? 너 왜 핸드폰 들고 있냐? 여기에 두근이 화를 내면 안 돼. 명절 첫날부터, 명절 끝난 연휴 끝 첫날부터 화를 내면 안 돼. 내가 참아야지. 애들이 아무리 내 속을 긁어놔도 내가 참아야지. 나 저거 핸드폰 던지면서 저거 갖고 틀어줬다 해, 한 표. 저 촬영각 틀어줬다 해, 한 표. 네가 이게 괜찮아 보여도요, 실질적으로 내가 화면 편집할 때 보면은 이만큼 한 몇 프레임 정도가 이렇게 밀려요. 저기가 건드려지면은. 근데 니들은 그걸 신경을 안 쓰겠지만 내가 신경이 쓰여서 내가 그거를 막 미세 조정한답시고 막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아, 눈 아파. 여기 두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때 이거 기억나세요? 알파분의 1이라는 근이랑 베타분의 1을 근으로 하는 근은 식은 뭐예요? 두 근이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즉 역수해를 가질 때는 식을 어떻게 쓰라고 했죠? 개수가 뒤집어진다 그랬죠? 그죠? 그럼 물어봅시다.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a는 0이라는 거에 한 근을 알파라고 하면 다른 하나의 근은 뭐가 될까? 알파분의 1이죠. 왜? 뒤집어도 식이 똑같잖아요. 방금 전에 알파라는 근을 가지면 뒤집었을 때 c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a는 0이라는 거의 두 근은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반대로 뒤집어도 모양이 똑같은 방정식이 있다면 그럼 애초에 하나의 근이 알파일 때 다른 하나의 근은 알파분의 1이 되지 않을까? 라는 거죠. 납득 이해됩니까? 뭔 말인지 이해돼요? 결국에는 그래서 이 정석적으로 푸는 방법이 아니라 뭘 이용할 수 있냐면 알파와 알파분의 1 그리고 베타와 베타분의 1을 근으로 갖는 그러한 방정식을 찾아줄 수 있어요. 왜? 계속을 뒤집어도 똑같으니까. 알파라는 근이 있으면 반드시 알파분의 1이 있을 거고 베타라는 근이 있으면 반드시 베타분의 1이 있을 거야 라고 예상하고 이렇게 둘 쪽에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쓰시는 거죠. 그럼 식이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얘들 더하면 얼마? 몰라. 곱하면 얼마? 1. 이해돼? 더하면 얼마라고? 몰라 아직. 곱하면 얼마? 1. 근과 계수와의 관계 이용해서. 그럼 이 식 바꿀 수 있나?
어떻게? x제곱 더하기 몰라. 하지만 얘는 알아. 다음 두 번째. x제곱 플러스 몰라. 근데 얘는 알아. 라고. 식을 바꿀 수 있니? 가능해? 이거 이용해서? 이해 안 되는 사람. 납득 못한 사람.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뭘 할 거냐면 얘를 전개하면 이 위에 있는 모양과 똑같아져야 된다라는 가정하에 뭘 쓰면 돼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계수 비교를 쓰시면 돼요. 즉 3차항 계수 a 더하기 b 가 얼마? 7. 2차항 계수 ab 더하기 2 가 얼마? 14. 그래서 a 더하기 b는 7이고요. ab는 12네요. 그러니까 뭐랑 뭐가 되겠구나. 3이랑 4가 있겠구나. 그죠? 그래서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1 곱하기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1은 0으로 바로 갈 수 있어요. 아까 이거 있잖아요. 나누고 찾아서 바꾸고 정리해서 묶어서 치환해갖고 인수분해한 다음에 다시 곱해줘서 그걸 원래대로 요 모양으로 만든 다음에 그 공식을 썼잖아요. 그럴 필요 없이 뭘 할 수 있어요? 여기서 근과 계수 이용해서 바로 한 방에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성질을 이용해서? 항이 개수가 뒤집어지더라도 얘네들은 개수가 뒤집어져도 모양이 똑같다면 반드시 그 놈의 역수, 한 근에 대한 역수근의 근으로 갖는다. 라고 하는 그 놈의 성질, 요 성질 하나를 이용해서 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요렇게. 그죠? 그래서 해구하시면 여기 똑같이 나와요. 이해 못한 사람? 괜찮아요? 내가 왜 4차식만 설명하고 저기 있는 2번은 거들떠도 안 볼까요? 그거 상만만형식으로 푸는 거 아니에요. 항이 짝수개일 때는요. 상만만형식처럼 생겼어도 상만만형식으로 안 풀어요. 그냥 인수분해로 가요. 뭔 소리야? 보여드릴게요. 이건 지우고 2x 세제곱이었나? x제곱이었나? x 플러스 2였나? 라고 나와있는 이 식을 정리하실 때요. 그냥 묶으시면 돼요. 개수가 같은 애들끼리 묶어서요. 비슷하긴 한데 2로 묶으면 x 세제곱 더하기 1 곱하기 x제곱 더하기 x거든요. 항상 식을 정리했을 때는 뭐 하라고 했죠? 우리 인수분해할 때 했던 얘기인데 3단원 인수분해에서 했던 얘기인데요. 인수분해에서 뭐라고 했었냐면 식이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에서는 반드시 한번 정리를 했을 때 각각의 항에 대해서 따로따로 인수분해를 한 번 더 해라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마찬가지로 x 더하기 1 곱하기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 나올 거고요. x로 묶었을 때 x 더하기 1이라는 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식을 정리해 주시면 어떻게 되냐면 x 더하기 1 곱하기 2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2는 0이라는 식이 만들어질 거고요. 맞니? 왜 다 더하기냐? 여기 빼기잖아. 2배니까 마이너스 x네. 그죠? 그래서 이제 해를 구하시면 됩니다. x는 마이너스 1 또는 4분의 1 뿔마 루트 15i 이렇게 마무리가 될 겁니다. 상만반정식은 상만반정식입니다. 어떤 형태를 따라가니까? 개수가 같은 항끼리 정리하는 걸 따라가니까. 하지만 짝수개일 때는 뭘 할 필요가 없어? 1번을 할 필요가 없어요.
4차식은 항이 몇 개야? 5개야. 그래서 뭘 해? 1번을 해. 아, 나 근데 1번도 안 해. 이제 난 이렇게 갈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항이 몇 개야? 4개야. 몇 차식? 3차식에선 항이 4개야. 그럴 땐 뭘 해? 1번을 생략해. 2번부터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방정식까지의 기본적인 해를 직접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은 진도를 이것만 할 거예요. 그러면 그리는 11번까지입니다. 제가 숙제 조금 낸다 그랬으니까 그리는 딱 11번까지고요. 여러분들 정신건강의 1호라고 미리 말씀드리자면 연습 문제 미리 풀어놓는 게 좋으실 거예요. 금요일날 아니면 금요일날 이제 고생하실 수도 있어요. 어쨌든 숙제 여러분들한테 새롭게 나가는 숙제는 뭐라고요? 알고전 예제 3번과 관련된 문제 싹 다 1번, 2번, 3번까지만 싹 다 문제 풀어주시고 그 다음 뭐 하라고? 그림 몇 번까지? 11번까지. 그 특수한 4차 방정식의 풀인가? 거기까지 나와 있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쉬는 시간 끝나고 그 답지 갖다 줄 테니까 채점하시고 질문 받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질문 못 하신 것들 이제 질문하시면 될 거예요. 쉬었다 갈게요.